앙톡 사건에서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기준은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구조와 이후 대응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중, 피해 발생 여부,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피의자의 이후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까지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즉,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형사재판까지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사건 발생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상황인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응하게 되면 결과를 받아들일 때 예상과 달라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소유예는 사건 자체보다 이후 대응 과정의 정리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자료의 준비 여부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건 경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지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경위, 반성 태도, 생활 환경 자료 등이 함께 정리되어 제출되면 검찰은 사건 이후의 변화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에서는 형사사건 상담 과정에서 단순히 처분 결과만을 예상하기보다 현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진술 구조 정리, 제출 자료의 방향 설정, 그리고 사건 이후 대응 흐름까지 함께 정리하는 과정은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것보다 이후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국 기소유예 처분은 사건의 법적 평가뿐 아니라 사건 이후 대응 과정 전체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사건의 흐름과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행정 전반을 이러한 구조 속에서 다루는 곳이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영상의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꼼꼼한 법률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